감사 속결을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추가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계영 감사관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추가 채택의 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이 추가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영 감사관을 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평택시 감사관 이계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계영 감사관께서는 계속 우리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님은 진위 이산단 조선공사 중에 어떤 사고가 사건의 개요와 추진 경위를 날짜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정보 보고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어떤 식의 조치가 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번 그 2016년 11월 15일하고 2016년 11월 18일 날 언론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조사했던 내용을 처음에 16년 3월 15일부터 16년 10월 7일까지 그 진행된 사항을 저희가 그 관련해서 요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 가장 문제점이 저희가 그 도시공사를 그 3월 달에 그 상황을 통보해 줄 때 문제점이 이제 콘크리트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콘크리트가 부실 시공됐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토치장이 잘못 지정됐다는 사항,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콘크리트 타설이 8cm로 처리된 부분과 그 다음에 불량 배수 상태, 침수 상태, 흑사키 그 재료 시방서가 기준에 미흡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일요신문에서 아까 종전에 며칠 날 민원이 저기 발생이 됐죠? 최초로 발생된 시점이요. 2016년 2월 12일 날 최초로 민원인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기가 첫 번째는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성토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토제에 관한 부분 자기 공장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못 납품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다가 이후 거기에 부실 시공이 있다 이제 이런 쪽까지 같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며칠 날 현장을 가가지고 조사를 하셨죠? 우리가 2월 13일 날 나갔습니다. 가서 확인한 결과 2월 13일 그 도시공사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 민원조사 팀장하고 우리 이석봉 주무관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확인한 결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32m 정도 재시공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한 140m 정도를 150m 정도 구간이 지금 잘못됐다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미 PC 항고가 올라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다고 PC 항고가 올라가도 버린 콘크리트 항고 옆에서 확인이 안 되나?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된 걸로다가 그 재시공 PC 항고가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 32m 정도 32m는 재시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민원을 잠깐만 보충 좀 할게요. 32m 정도 재시공을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민원인이 주장한 것이 맞아가지고서 재시공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나오니까는 업체에서 스스로 재시공을 했다는 얘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 증인한테만 답변을 해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32m를 포함해서 추후에 이제 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추후로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한 140m 정도가 그렇게 8cm로다가 시공이 됐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3월 15일 날 도시공사에 처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재시공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 PC 암거가 올라가 있고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공사나 아니면은 감리단에 좀 벌점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감액 조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에는 몇 cm로 돼 있죠? 10cm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권한은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다가 PC
버린 콘크리트를 다 전면 재시공한다라면은 이미 PC한 것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 그 토목직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고요. 또 어떤 32m 재시공한 데는 센치가 몇 센치나 나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담당자가 그 확인을 했는데 8cm 강목이지만 그 아래 본전 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그 바닥에서 레미콘 양은 충분히 된 투여해서 그러면 시공은 된 상태다. 결국은 예예. 작업 지시에 레미콘 루베양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10cm를 치라고 그러면 보통 치다 보면 10cm를 딱 못 맞추지 못하니까 예예. 이럴 경우 있습니다. 12cm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8cm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그럼 보통 위에서 미장을 해가지고 쓸어주죠. 그러면 9cm에서 11cm 사이로 들어가면서 루베량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계산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랬을 때 8cm였는데 8cm를 집어넣는데 그 레미콘 루베량은 다 들어갔다는 거는 그러면 계산이 뭔가는 어디선가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원이 계속 1차, 2차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다가 이 140m 정도에 대해서 재시공 한 부분도 8cm밖에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재시공을 감액 조치를 해라. 그렇게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묻겠는데 감사 담당관실에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감사 사례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10cm로 되어 있는데 감사 담당관의 재량으로 8cm로 했을 때는 감액 조치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사 진행을 하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페널티는 이거 말고도 저희가 감점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불이익을 페널티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 담당관의 판단이니까 법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감리는 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도 또 거기서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감리도 페널티를 감리가 현장에서 사장님 감리가 현장에 상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주합니다. 그러면 감리는 상주를 하면은 상주하는 이유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 감리가 상주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100 몇 미터까지가 이렇게 안 됐을 때 확인을 안 하나요? 지금 110m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주장이고요. 네. 우리 감리에서는 거기는 제대로 시공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감사관 증언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네네. 140여 미터가 재시공했어도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고 지금 증언을 하셨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서로 간에 감사관실의 주장하고 지적하고 감사관실이 지적하고 감리단하고는 의견이 안 맞는 상충되는 거예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정하게 10cm 레미콘 타설해내는 게 쉽지 않겠죠. 아무리 사람이 손으로다가 미장을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버린 콘크리트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육안으로 보기 좋은 게 속된 말로 현장에서 오빗기라고 그러죠. 이제 강목이죠. 그걸 대고 쳤을 때 오빗기 위로다가 레미콘이 넘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목에 8cm짜리인데 그럼 누가 보더라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8m 이상은 넘게 않게 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시면은 네. 2단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받고 나서. 근데 네. 지적이 네.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네.
감사관실에 맨 처음에 시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그것을 사진을 촬영했고 네. 그 다음에 그 감리단이 그 8cm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목으로 8cm로 버림 콘크리트가 타설된 것을 보고 재시공 지시를 해서 네. 강목을 하나 더 돼가지고 그 8cm, 8cm, 16cm가 돼갖고 거기서 10cm를 맞힌 후에 네. 그리고 시 감사관실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인이 사진 촬영한 시점하고 감리단이 그것을 재시공 지시한 시점하고는 그것은 불명확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감리단은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장하는 걸 인정을 안 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중에서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충이 돼서 아직까지 그 지금 감리실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이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겠다. 그거는 조금 저기 예, 실무자에서 한번 실무 얘기 좀 해보시고. 저도 감리단이나 담당 연락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장이 말씀한 것처럼 감사실에 나와서 확인 전에 이미 재시공 감리단 지시에 의해서 재시공이 완료됐고 그래서 타설 두께는 10cm 확보된 걸로 볼 거예요. 담당 주무 그 실무자세요? 그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입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보고받은 자료하고 아니 그러면은 예, 예. 됐습니다. 됐고 저 우리 감사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그 감사관님하고 그때 그 주무관이 누가 나가셨죠? 우리 김석구 주무관하고 손정만 다 토목 전공하신 분들이죠? 예, 토목직이고 또 예. 우리가 그게 그 민원이 좀 까다로운 민원이라 네. 우리의 그 명예감사관 기술직도 있어서 그분 예. 두 분하고 토목하고 건축분하고 같이 나가서 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감리 입회, 그 다음에 시공사 입회 안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아니 근데 감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감사가 나와서 시공사는 당연히 그쵸. 참가를 그리고 했겠죠. 거기서 뭐 자인서를 받든지 뭘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직원 아닌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잠시만 서류를 좀 제가 예, 예. 아니 뭐 실무진 있으면 실무진 들어오라 그러세요. 자, 그냥요. 실무진 저기 사무실에서 안 와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저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은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예민한 사항이라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공사나 감리단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공정하게 감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근본적으로 이 시공사에서 잘못을 한 건 맞고요. 처음부터 왜 8톤짜리 500개 갖다 놓고서 타설하는 게 잘못된 거죠. 혹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은 거기 찍은 거하고 아니 잠깐 그냥 해요 그냥. 아니 하십시오. 찾아보세요. 그럼 뭐 증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현장 나가서 지금 시의 감사가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사진은 10cm라고 그때 당시 전 그 회사에서 제출한 거 있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좀 질문할게요. 설계상에는 오빗길을 대게 되어 있습니까? 거푸집을 대게 되어 있습니까? 거푸집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빗길을 두 개 댔다는 자체도 규정을 어긴 거네요. 설계 도면을 어긴 거예요. 거푸집하고 오빗길은 틀림없이 틀리죠. 예. 오빗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거푸집은 위에서 하중을 줘가지고 못을 박을 수가 있고 오빗기라고 하는 것은 측면에서 힘을
못을 박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버린 콘크리트 부분은 두께가 1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00기로 10cm를 맞춰서 보통 타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예. 이것도 관급공사인데 그런 예.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현장에서 운영의 미를 살릴 수가 있어요. 좀 희망토대로 공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8cm로 된 부분을 8cm로 돼서 타설 두께가 8cm밖에 안 나왔다는 것을 감리단에서 확인해서 그 부분을 재시공할 때는 두 단을 내서 10cm 확보하고 재시공 32m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걷어내고 새로 했나요? 거기다가 덧방을 씌웠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기 감사 담당자에서 그거 확인해 봤어요. 답변하실. 네. 32m를 예. 재시공했을 때 예, 예. 원천적으로 걷어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 예. 걷어냈는지 예,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 사진 사진. 재시공을 했는지.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걷어낸 건 확실합니다. 사진으로 다 제가 결제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타설을 해가지고 걷어냈어요? 예, 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타설을 한 사진이 있고요. 감사관님, 예.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대시공을 하지 말고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하는 권리가 있냐고 이제 권한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만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없으십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님 그런 권한이 없으셔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건축 행위를 하다가 시공대들 설계대로 안 했어요. 그냥 안 걸리고 넘어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거, 그죠?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토사 납품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민원인 남겨서. 그러면은 걸렸어. 야, 미안해. 나 그만큼 물량 더 들어간 거 인건비 관리비 빼고 덜 줄게. 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런 공사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관급공사에서. 우리 민간인들, 그 민간공사에서는 하다가 업자 같은 빼먹었어. 정상 볼 때야, 너 이거 못 줘. 너 덜 들어갔어. 예비권 물량 덜 들어가서 빼. 철근 덜 들어가서 빼. 뭐 가능해요. 책임을,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걸렸으니까, 그래, 근데 덜 들어갔으니까 이거 내가 감해줄게. 내가 없었던 걸로 왜? 그냥 가? 아니죠, 이건요. 그렇지, 이건 아니죠, 사장님. 아니 지금 저 협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단순히 걷어내느냐 저기 위에다가 더 씌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다가 부족한 2cm에 대해서 그 감액해서 그냥 끝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 현장은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감사관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최초 타설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재시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벌점이든 뭐 감액이든 처벌을 받는 거니까 단순히 우물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건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지금 그 처분에 대해서 용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 아까 150m짜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2m 구간도 네. 지금 민원인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재시공하기 전에 네. 이미 그 감리단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시공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보도 사항이 이제 조금 약간 사실 보도가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우리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게 잘못됐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시공자가 8cm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거푸집을 안 쓰고 강목을 썼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하여간 처벌을 하겠다고 그 시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추정해갖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 그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자, 그럼 평택시 감사관실에서는 들어가지 않은 물량만큼 감액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사장님 주장하신 대로라면 다 재수공을 했기 때문에 네. 덜 들어간 물량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덜 평택시 들어가 감사관실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덜 들어갔다고 하는 건지를 솔직히 자, 바로 그 얘기라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 잠깐만요. 이제 사장님, 지금 감액을 인정하고 벌점을 낮았으면, 만약에 사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감리관 같은 경우는 벌점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벌점을 맞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물론 32m에서 재시공을 했지만 감액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했으니까 감액을 받지, 내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감액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요. 지금 저는 뭐 시공사를 잘 모르지만은 예. 그 시공사가 을이 돼 가지고 예. 저는 그 을로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요. 자, 예를 좋습니다. 들면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그 담당자께서 그 추진 경위를 한 거 보니까는 2016년 3월 15일 날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1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6월 13일 날 재심의 신청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평택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재심의 신청서 검토 결과 신청인의 주적, 여기서 신청이라는 의미라는 거는 뭐 도시공사의 의미를 하겠죠.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국토부로다가 처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이게 과연 여기서 인정을 하고 벌점 측정 기준이 맞냐 아니냐를 질의를 했겠죠. 그리고 8월 26일 날 처분 요구 이행 결과 제출 요청, 평택시에서 도시공사로 왜 처분을 요구를 했는데 왜 이행을 안 했냐고 결과를 요청을 한 거죠. 처분 지연 사유, 처분 일정 계획 등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9일 처분 요구 이행 결과 제출 요청에 대한 해신 도시공사가 평택시에다 보냈어요. 타 기관 사례 국토부 질의 답변 결과 확인 후 별점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낸 거 봐서는 인정을 하고 별점 부과 예정이라고 문서를 보내. 문서상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16년 9월 1일 국토부 질의사항 답변, 국토부에서 도시공사에다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 별점 부과 여부는 발주처 자체 판단 사항이다. 우리가 한 날 바 아니다. 그 얘기죠. 국토부에서. 그리고 9월 20일 별점 부과 접수 통보 요청, 도시공사가 평택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9월 28일 벌점 부과 점수 통보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평택시에서 도시공사에다 보냈어요. 회신 내용은 뭐냐? 부실 측정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 회신 내용이 부실 측정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예, 그 공기법 그 관련법에 벌점이 뭐 1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몇 점을 주는 거는 도시공사 소관 사항이다. 거기에서 예, 그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일단은 예, 3점을 주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니까 벌을 줘라는 의미겠죠, 그게. 예, 예. 그리고 10월 7일 날 벌점 부과 관련 사전 의견 통지, 도시공사가 건설사업관리공단 시공사에다가 벌점 부과해서 니네 의견이 어떠냐, 억울하면은 이의제기하라고 보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 벌점 부과 관련 사전 의견 제출, 건설사업관리단화 시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보냈습니다. 그 11월 24일이면 어저께네요. 의견서 검토 5명 이상 검토위원이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아직 의견서 검토를 안 한 거네요. 그럼 아직도 IND 진행 중인 거네요, 이게. 그죠? 그러면 아직 우리 평택시에서, 근데 여기까지로만 봐서는 평택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벌을 주라고 했으니까 의견서 검토해서 5명 이상 검토위원을 선정했고, 건설사업단관리공단에서는 관리단하고 시공사는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이거를 검토해야만이
받아들일 건지 아닌지 결론이 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관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이 난 게 아니네요. 예, 최종 결론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아닌 거죠. 예. 그러면은 유관상으로다가 이미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곳 예. 다시 다 원상복귀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시공사에 엄청난 그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곳만 뭐 차감하는 걸 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이래가지고서 이거 어디 확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부실 시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정확하게 해서 원칙대로 하셔야지 그것을 감사관 자의대로다가 들 들어간 곳만 차감하고서 인정을 하겠다? 어느 규정에도 법률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리단이나 시공사 측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그 온 거 있어요? 이견서 제철에 온 거? 아직 안 가져오셨어요? 참, 이거 분명히 언론에까지 다 이슈가 되버렸으면은 최소한 실무진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충분히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뢰가 이렇게 말랑말랑해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버린 콘크리트를 현대에 봐가지고 실측으로 해가지고 사진이 나온 게 3c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 자체가 적게 들어갔다고 판단, 500기 8cm를 됐는데 3cm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버린 콘크리트지만 이 사람들이 이 언론에서 이 뭐 저기를 하려고 이걸 어디 가서 찍어다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언론에서 나온 사진 그대로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cm가 나왔을 때 8cm 갖고도 안 했으면 이게 한 150m 된다는 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으로 솟지는 들어가거나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진에 나온 부분은 콘크리트 하설 두께가 아니고 거푸지 500기를 아마 사진 찍은 건데 그게 3cm처럼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감사관님, 그날 현장에서 나가서 감사한 결과는 지금 민원인의 주장의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음을 확인을 하신 거죠. 예,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감사관실로 이의 신청 들어온 거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4월 14일 날 우리 감사 담당관실로다가 그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그 기각을 했기 때문에. 예,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거에 다시 대해서 이제 재심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고, 예, 그리고 예. 단지 이제 도시공사랑 도시공사와 예. 도시공사에서 과연 벌점을 얼마 줄 것이냐, 요것만 남아있는 거네. 예, 예. 그리고 물량 산출 얼마 정도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물량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공사비도 예, 예. 차감할 예. 일만 남은 거네. 예, 예,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그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님 보시다시피. 인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서류로 다 하는 사항이기 지금 여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신데요. 누구 자잘못을 떠나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했지만은 그 잘못을 감리가 발견을 하고 재시공을 한 거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물론 원칙적으로 잘못은 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감사관실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사장님께서 엄청난 위증을 하신 거고요. 그럼 11월 24일 날 어저께 의견서 검토를 하고 5명 이상의 검토위원을 선정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견서 검토는 언제 하실 거예요? 11월 며칠 정도? 바로 여기 행정감사 끝나고 했습니다. 20, 한
한 8일이나 한 30일 사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경위에 보면 11월 31일 11월 달에 결정 통보 예정이라고 해서 도시공사가 국토부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검토 결과 통지를 의견서 검토하고 나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11월 달 안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벌점을 부과하던 어떤 식의 형태는 11월 달 안으로 나오겠네요.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 안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던 다시 뭐 재심의를 신청해도 감사원실에서는 안 다뤄질 거고, 그러면 지금 검토위원들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감사원실에서는 안 받아주고 다른 데다가 지금 뭐 국토부에다가 저기를 하든지 해야겠네요. 이의 신청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은 아니고 사전 의견 온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벌점을 주게 되면 최종 확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 같으면 인정을 못하고 간다고 되면은 벌점이 없으면 다시 이의 신청을 없다가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행정심판을 낸다든지 뭐 민사의 재판을 한다든지. 이제 관리단이든 시공사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이든 어떤 그런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나고 어떤 결정이 나면은 의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고독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금 저희가 지금 정의신문 끝나고요. 응? 감사원 정의신문. 이거 넘어가시면 다 끝나요. 예, 그럼 나가시라고. 이계영 감사관께서는 퇴실하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24페이지 고독 국제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지금 우리 공사가 평택도시공사가 5%의 지분을 갖고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맡아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구역이 어디죠? 309입니다. 예? 309. 309? 네. 그 어디 지도상 위치는 삼성 단지 근처입니다. 거기가 우리 아래쪽에. 평택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유치는 거기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공부는 여기 탄압공도 전국수학교 이쪽에 변동된 건 없습니다. 변동된 예. 건 당초에 했던 게 그대로 3단계 지역. 3단계 지역에 우리가 지금 네. 들어가기로 돼 있다. 예. 그러면 2018년도 3공부가 지금 갈 수 있나요? 2018년도까지? 이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중에 착수할 거로 이 LH에서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32페이지 VNCT 일반산업단지 시우사업 추진인데 우리가 지금 SPC가 30% 출자가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아 저기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네네. 저기를 안 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브레인시티를 시작한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자금으로 500억 원을 출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브레인시티가 다시 솔직히 꺼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붙었다고 해서 지금 평택시 출자 요청이 1,300억을 지금 출자해달라고 지금 주요 현안으로 지금 자본금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 500억 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저희가 그때 출자를 해줄 때는 브레인시티 명목으로 500억 원을 틀림없이 출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1,3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출자금의 500억은 어디선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500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출자해준 그러면 소장님 500억 원이 브레인시티에다 출자금으로 저희가 명분이 회기에서 여기서 승인하는 목적이 브레인시티 출자예요. 그게 안 됐으면 브레인시티가 안 됐으면
반납이나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후에도 저희들이 그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전부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시와 사업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아니 그 다른 목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전부 승인을 받고 사업 투자와 네.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사업 투자와 토지를 선물 출자해 준 건 토지를 매각할 때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공사.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진이 이산단 같은 사업을 할 때도 네. 당연히 시의회에서 사업 할 때 기체하고 그럴 때 승인을 받고 넘어가죠.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하진 않나요? 이사회도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네. 시의회에서도 예, 시도 승인 받고요.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모든 사업은 네. 우리 이제 그 이사의 그 의결을 받고요. 네.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 승인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출자를 하든가 또는 신규 사업을 하던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출자를 받으려는 거는 이제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것도 뭐 우선은 이제 1,300억 출자는 이제 브레인시티 그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우선 사업을 하지만은 또 다른데 신규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데를 대비해서라도 도시공사에 자본금이 좀 많이 있어야 다른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부채비율이 한 237% 되거든요. 이 기체를 해올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려도 못하는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 44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제가 1,300억을 좀 그 시에서 출자를 해달라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사회공헌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에 마을에 간 부지 무상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마을에 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죠? 진이 이산단 옆입니다. 혹시 마을 지명을 알고 계세요? 갈고님 갈고. 갈고 이가 1, 2. 어디서 이거 결정을 낸 거죠? 마을에 간 우리 이제 진이 산업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어요. 네. 지원시설 용지에 주민들이 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마을 회관 부지를 거기다가 용도를 지정해서 그렇게 이제 마을 회관 마을로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직 여기는 저기 건축이 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제 좀 그 개발 계획 변경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재 예, 제가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평택시에서 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의 입장으로 보실 때는 부당하다. 인정을 못 하시는 거죠? 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만 표현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또 그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시공사나 감사단 측에서는 소송을 하더니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니까는 도시공사나 시는 갑이 될 것이고 또 시공사나 감사단은 을이 되니까 어떤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단은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진단을 했죠. 그 내용을 재심의 요청을 냈는데 기각이 됐으니까 그거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또 말이 틀리시네 또.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벌점 부여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감사의회에서 지금 행정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행정감사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회장님. 그러면은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의 감사 처분이 엄청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그러면 향후 저쪽에서 감리단하고 발주처에서는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아직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업무에 제가 실무적으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물론 이제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제가 실무진한테 여쭤보는 건데 실무진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뭐 여기 도시공사에 입사도 안 하신 분한테 그때 상황을 물어본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럼 그 후에 차상이 뭐 책임자가 없었어요? 실무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까? 이거 현장에 상황이 벌어져서 감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도시공사에서 누군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직원이? 예, 그때 근무했던 처장은 정년퇴직을 했고요. 아니, 처장님 말고 실무진. 그리고 실무진은 지금 애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우리 평택시 감사관에서는 충분히 나가서 도시공사 직원 입회하에 내지는 거기 감리단이나 시공사 다 불러서 입회하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강력하게 어필들을 안 하셨나요? 부당하다고?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지금 이제 지적된 부분이 네. 이제 버림 콘크리트거든요. 네. 버림 콘크리트 이제 네. 저는 기술적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전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훈련관을 놓고 이게 집안을 튼튼하게 네. 이 평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버림이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설계소상에는 10cm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했던 부분이 일부 구간이 8cm 나와서 지적을 받아갖고 재시공도 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상의 큰 하자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실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물론, 일단은 예. 어떻게 했던 간에 설계 도서에는 나와 있는 대로 시공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제 시에서도 처분 지시를 내린 거고요. 예. 저희도 처분 지시에 따라서 이 시공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차장님한테 이제 인정을 하시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의 얘기를. 물론 버림이 시공 안정상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은 그 정도면은 8점 정도 쳐도 무난하다. 그죠? 본부장님? 근데 무난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렇게 구조상에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대부분 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기술자들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겼으면은 그 시공사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비록 버림이길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그런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시공사가 다른 어떤 짓을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단도 하고 억측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설계비에 버금가는 감리를 두고서 감리비를 줘가면서 책임감리를 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변명이라도 그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배수로 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무진이요. 예, 그 PC 안고 말씀하시는 예.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하부 쪽에 30cm 정도 골재를 그걸 치환해서 골재를 깔고 네. 그 위에 버린 공물이 탓을 하고 지지를 확보한 후에 안거를 놨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배수에 지장을 주는 정도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로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사실 제가 감사관이라면 저는 저렇게 좋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상복귀해서 재시공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관님 이런 곤욕스러운 모양은 안 당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그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관련돼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별도 감리가 시행이 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이제 강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공사할 때도 미세한 그 안전규칙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그 시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차원인데 가장 그 모범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될 이런 그 기관 공사에서 그런 에러가 생긴다는 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공사나 그 감시단에서 뭐 억울하면 끝까지 하라고 그러세요. 을이라고 그래서 갑이라고 그래서 을이라고 그래서 갑한테 할 말 못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잘못한 게 없다 이 신청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조치는 저희 의회하고 시에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의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